당신의 삶을 더욱더 우아하게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준블리에 JTBC 말하는 대로 그리고 세바시의 스피치 코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준블리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뵈니 영광이에요. 오늘 저희는 이 키워드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해서. 네, 좋아요. 며칠 전에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부산 친구예요. 네. 그 친구가 제가 부산에 강연을 가게 되면은 공항에 가고 왔나? 국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밝고 재밌는 친구예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정말. 그래서 민호야,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벌써 웃겨. 좋은 소식이 뭔데? 돈이 생겼다 이러더라고요. 와, 축하한다. 나쁜 소식이 뭔데? 보험금이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좀 안 좋은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자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 친구도 정말 열심히 살고 가족들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이런 친구인데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무리 뭐 돈 벌고 인정받고 해도 내 건강 잃었을 때 이게 삶이 멈추는 건데, 오늘 준블리의 분들도 이게 더 행복하려고 이 채널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채널을 껐을 때 우리가 가족들하고 부딪히고 옆에 또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에 안 좋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만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가급적 오늘 멘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제가 오늘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상당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봤더니 저게 녹화가 눌러졌는지 안 눌렀는지를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는 상태죠. 제가 지은 죄가 있어서 괜찮다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귀한 게스트 모시고 음. 한번 찍었는데 그랬는데 저걸 안 눌렀던 거예요. 결국 그날 촬영은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명상을 공부하고 있고 이제 멘탈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현재에 있어라. 평정심을 가지고 현재에 있어라는 건데, 그때 우리가 막 맛있는 빵도 있고 막 들떠 있는 마음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빨간 버튼을 못 눌렀던 거죠. 그래서 그때 현재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저 버튼을 못 눌렀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빨간 버튼을 분명히 눌렀는데도 그때 그 충격과 공포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 과거에 가 있느라고 다시 이게 신경 쓰이느라고 눌렀나 안 눌렀나 하고 또 현재에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멘탈 관리의 핵심, 행복한 것의 핵심은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다시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소통 강사로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명상까지 또 배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고 살려면 항상 컨텐츠를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좋아. 하고 있는데 사실 소통과 명상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 제가 소통, 리액션 좋은데? 현재에 있어 우리 지금. 소통 강의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할 때 사실 그 안에 맥락이 존재해서 내 기분이라는 맥락이 계속 작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게 막 좀 화나는 식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결국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내 마음 관리를 먼저 잘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강의를 위해서도 이제 명상을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비행기 탔을 때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막 이렇게 먼저 산소호흡기 같은 걸 해주는데 비행기 사고가 났을 네, 때. 근데 실제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돼 있죠? 본인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보아야 돼 아이들. 의외다. 그게 무슨 원리? 본인이 뭔가 컨디션이 되어야지 다른 이들도 보살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먼저.
하고.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거나 다정한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소통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이 평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1번. 나는 우리 큰비 어렸을 때 이유식 할 때 항상 내가 먼저 밥을 먹고 큰비를 줬어. 그래서 항상 우리 큰비가 나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엄마 나 밥 좀 달라고. 내가 나 좀 먹고 그랬었어. 내가 배가 고프면 평정심이 없는 상태에서 애를 밥을 먹일 수가 없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현명하다. 나부터 채우자라는 것들을 이제 배를 채웠던 것처럼 이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저도 이제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폐업을 하게 됐어요. 아, 웃을 일은 아닌데. 그러게. 웃겨요 이게? 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죄송해요. 슬픔과 함께. 근데 아니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또 특강 소통하면서 외부 특강을 했는데 기업 강의도 다 그렇죠. 맞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제 학원 학생들도 안 오기 시작하고 나가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퇴직금을 주고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고, 아,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명상원과 명상대학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명상 모임이 있는데 마인드 조깅이라는 이름 되게 좋다. 마인드 조깅. 그냥 확 와닿았어요. 이렇게 음. 오시죠. 그래서 이제 조깅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낮춰지듯이 하루 15분 정도 마음의 조깅을 하자. 아, 15분이면 충분해요, 선생님? 일단은 뭐 사실 길게 할 수도 있지만은 15분 정도를 이제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기본적인 출발점은 하루에 3분이나 5분도 되지만 3분, 5분은 마음의 스트레칭 정도. 근데 15분 정도 하면 그래도 조금 달리기를 했다, 유산소 운동을 조금 했다라는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그 명상을 하고 나면 지옥 같은 마음이 네. 좀 편안해지나요? 예를 들어서 15분 달리기를 했을 때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면은 건강해진다는 것은 제가 모임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사실이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집에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것들, 꼭 명상을 하지 않아도 개념을 좀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부딪힘을 좀 없앨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책도 읽고 대학원 수업도 듣고 하면서 이걸 좀 쉬운 개념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2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 샴푸. 샴푸? 두 번째, 치즈. 네? 자, 그래서 샴푸랑 치즈만 기억하시면 이제 살면서 아, 샴푸구나. 아, 이 상황이 치즈구나. 이것만 느끼셔도 뭔 말이에요? 뭔 말이지? 지금 모르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샴푸. 몰래 카메라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감고 있는데 계속 거품이 나. 그래서 감아. 그럼 또 거품이 나. 누가 계속 몰래 샴푸를 짜고 있는 거예요. 이경규 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쓱쓱 짜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신 적? 네네. 원래 그래서 막 한참 계속 거품 누가 짜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경규 씨가 이렇게 짜고 있는 걸 봤다든지, 뭐 해외 몰래 카메라도 이런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 역시 내 삶에 이런 것처럼 누가 계속 샴푸를 짜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샴푸를 짜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 짜요. 아침에 자녀랑도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식당 가다 이렇게 툭 부딪히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공부하기 싫다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샴푸 플러스 린스에 바디 샴푸까지 다 짜버렸어. 다 짜가지고 그렇죠. 얘기하다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이런 거에 올리다 보니까 그 샴푸 짜는 거 중에 한 개가 악플. 아, 맞아. 이제 그만 씻고 자고 싶은데 그 샴푸처럼 짜여진 거품 때문에 잠자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명상을 하면서 느낀 게 그 샴푸 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인가요 혹시? 맞아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완전. 아니, 왜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난 안 짰는데? 자, 나도. 그죠? 이러면 이제 영원히 고통받는 윤회의 사슬 동거.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거다. 어. 저 사람.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악플 단 사람 만나러 가본 적이 있어요. 진짜. 샴푸 짠 사람 너가 짰지 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사실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게 얘기가 풀렸어요. 오해가 있었고 정말 쌍욕을 했었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 이 최선당에 가서 우리 또 먹으면서 개선도 그분이 하셨어요. 하시고 나중에 제가 결혼 생각이 없지만 하게 된다면 자녀를 당신 학원에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잘 풀렸어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분하고 얘기가 잘 풀려서 이제 끝났다고 기분 좋다고 다 자려고 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음 사람. 또 다른 악플이 있으면 그걸 다 만나러 다니면 힘들죠. 그렇죠.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명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샴푸를 짜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은 환경만 제공했을 뿐 거기에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이게 샴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누가 내 음식을 늦게 나와. 그럼 화가 나죠. 그렇죠.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분이 늦게 왔는데 이분한테 메밀 전병이 먼저 나가. 그럼 이제 진짜 화가 나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생각하고 보면은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데 모든 사람이 나처럼 화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유재석 씨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다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존경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참 평온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좀 다르게 반응했을 수 있죠. 뭐 늦을 수 있지. 오늘 맛있게 먹겠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들어올릴 때 어떤 사람은 쉽게 들어올리고 어떤 사람은 무겁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사실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사람의 멘트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반응하고 있는 내 마음이 사실은 샴푸를 짜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죠.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 상황에 화가 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영원히 제가 그 악플 단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것처럼 화내고 다녀야 되고 자기 삶을 현재 즐기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사람마다 자기 그 컴플렉스, 샴푸 구멍이 다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벌 얘기가 나오면 딱 그게 짜죠. 어떤 사람은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 어떤 사람은 자기 물건을 자기 자리에 안 갖다 놓고 딴 데 놔두면 너무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딴 거는 다 너그러운데. 그거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던 게 기억에 남아있는 거고 그 물건 가져다 놓지 않는다는 게 그 기억과 이 상황이 불이 탁 붙어서 여기서 화가 나게 되는 그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원인이 아니고 내 안에 컴플렉스가 원인이다. 자, 본인들에겐 좀 어떤 게 있는 것 같나요? 저는 예의 없게 하는 말투. 그치. 그럼 제가 그거 재밌는데요? 이 정도는 얘기죠. 그거 재밌는데요, 네. 혹시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예의 없게 하는 말투라던가 식당을 갔는데 일하시는 분이 너무 퉁명스럽게 하신다거나 이러면은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사실 되돌아가 보면 어렸을 때 그 예의에 대해서 뭔가 나한테 사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크게 혼났다거나 그럼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예전에 기름 넣을 때 맨날 5만 원씩 넣다가 하필 처음으로 7만 원 넣는 날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그리고 결혼식에 축가보러 가고 있었어요. 그거 엔진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름 다 빼내고 장세척 다 하고 이렇게 한 25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이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그게 10년이 넘은 일인데도 지금 기름 넣으려고 할 때마다 멈칫한다는 거예요. 휘발유 맞지? 휘발유 경유 아니고 휘발유를 아직까지 10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럼 이제 거기가 불이 확 붙으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고. 그치. 약간 삶을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맞아. 그러니까 내가 겪었을 때 실패했던, 그러니까 그게 꼭 학습적인 거 말고 생활 습관이라던가 그런 거, 맞아요. 그걸 되물리고 싶지 않아서. 맞아. 우리 애가 너무 말 많을 때. 너무 화가 나.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말 많다고 누군가에게 욕먹었던 게 떠오르고 하면서 입을 확 그래서 말 많게 하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말 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았던 기억들과 이게 상황이 부딪히니까 여기서 화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화를 낼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무력했던 내 모습 이런 것들 그 당시에 내고 싶었던 화 같은 것들이 연결돼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성경에 보면은 그 겨자씨가 떨어져도 아스팔트 같은 데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가시밭에 떨어지면은 꽃은 피는데 가시 때문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꽃을 못 피우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꽃을 제대로 핀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뭐 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불씨가 있는데 불씨가 아스팔트에 떨어지면 꺼지겠죠. 근데 모카솜에 붙으면 이게 확 붙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불씨 같은 거고 내 마음의 컴플렉스가 모카솜 같은 거죠. 내 컴플렉스 있는 지점을 누가 건드리는 순간 거기에 불이 붙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계속 성냥을 주변에서 위험하게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근데 내 마음에 모카솜 때문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이 모카솜을 안전하게 치울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성냥 던지지 마. 나 그거 화나는 거 알잖아. 이 제어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내 안에 모카솜을 안전하게 치우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그쵸. 그거를 이제 제가 2학기 때부터 배울 생각으로. 아, 치즈에 뭔가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요. 치즈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